제가 강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뭘 사면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뭘 사면 되나요? 입니다. 그게 그거죠. 주식 투자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이 종목 선정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종목 선정을 엄청 쉽고 단순하게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이야 당연히 가치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하시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잖아요. 근데 저처럼 해도 수익은 꽤 잘 나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주식 투자는 꼭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엄청 쉽고 단순하게 종목을 선정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대단한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의 투자 스타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쉽고 단순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적용하시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2013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요. 그때는 국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미국 주식입니다. 아직도 국장은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국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국장은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댓글에 달리는데요.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국장을 해보니까 이 국장은 초보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시장이더라고요. 대형주, 우량주를 사서 장기 보유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바짝 오르는 테마주에 올라탄다거나 아니면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급등하기 직전에 이런 지점을 잘 발견해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단타로 좀 수익을 내기가 좋은 시장?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한 3년 정도 고생을 한 끝에 이제 국장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반대로 이제 미장은 초보자들도 좋은 종목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쉬운 시장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투자 스타일이 좋은 종목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2017년도에 저희 아이들에게 엔비디아 종목을 조금 소액으로 사서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금 수익률이 7,300%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금이 워낙 소액이었다는 거.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제 계좌에 그 전에 엔비디아를 여러 번 샀다가 팔았다가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다시 담아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매도할 계획이 없어요. 그것도 800% 이상 현재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뿌띠리치라는 사람은 미국 시장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 기술주를 선호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죠. 저는 M7에 투자를 합니다. M7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7개의 종목을 부르는 별명 같은 건데요. 제가 미국 주식을 10년 가까이 정말 꽉 채워서 해보니까 이 M7들은 약간 보증수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수익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 종목들이 절대 안 빠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경험한 이 시간 동안에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꽤 많이 있었어요. 2018년과 19년에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2022년도에서 23년도 그 기간에도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장기적으로 또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런 시기에 당연히 M7도 같이 빠집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지고 나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때 회복 속도도 또 남달리 빠르더라고요.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하잖아요. 워낙 실적이 탄탄하고 자금력이 좋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대비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혁신을 계속 거듭하잖아요. 정말 매력이 넘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이 M7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M7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번다? 손해를 봤다? 그런 일은 정말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한 달 혹은 2달 정도의 어떤 짧은 단기적인 기간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손실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약간 길게 뭐 최소 1년에서 한 3년 사이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해보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저점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1000%의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22년도 고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1000%가 안 되고 약 800%의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데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 M7 중에서 현재 개별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엔비디아와 알파벳, 애플, 테슬라 이렇게 4종목이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개별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매도를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지수로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유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M7 중에서 일부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그들의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의 몇 가지 종목을 좀 고르고 비중도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직접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는 ETF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이런 ETF를 선택을 하시든 너무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시면서 증권사의 수수료 계속 지불하시고 양도소득세 계속 키워내지 마시고요. 조금은 길게 장기 보유를 하시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100% 이상의 수익을 좀 보시고 200%, 300% 이상의 수익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정한 복리 효과는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길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도움을 받는 방법은 바로 경제기사, 경제신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따로 종이신문을 읽고 있진 않고 저도 그냥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경제기사 위주로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런 것만 꾸준히 읽더라도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처음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려워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여전히 어려운 기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읽고 있거든요. 뭐든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은 특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라던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법안이나 현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좀 꼼꼼히 챙겨서 보는 편이고요. 그 외에 가볍게 올라오는 기사들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파크라는 어떤 신조어에 관한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에 이제 팡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팡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CNBC의 투자 전문가인 짐 크레이머라고 해요. 그 짐 크레이머가 요즘에는 이제 파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파크가 뭐냐면 팔란티어, 앱너빈,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이 4개 종목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4개 기업은 작년에도 굉장히 인기 많았죠. 이렇게 신조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시장에서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던가 이런 뭔가가 있으니까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팔란티어, 앱너빈에 투자를 했고요. 올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로빈후드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팔란티어 요즘 정말 많이 올라서 계속 신고점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도 차트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 기업을 지금 샀다고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리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미국 주식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아이들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을 굳이 찾는 것보다 이렇게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잘 오르고 있는 주식을 오히려 조금씩 분할해서 사시는 게 좋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빠질 거니까 그때 조금 욕심을 내서 많이 담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점에 못 사는 사람은 저점에도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가격을 따지지 마시고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해서 사시면 되고, 좀 멀리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한 10년 뒤 가격, 뭐 적어도 한 5년 뒤 가격이 얘가 어떻게 될까, 이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강남 아파트 엄청 비싸지만 여전히 돈만 있으면 사고 싶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일 뿐.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는 시황 방송 챙겨보는 편인데요. 너무 많은 것을 보지는 않고 한 곳의 채널을 구독해서 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바로 한경 글로벌 마켓이라는 채널인데, 링크는 제가 상세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그 채널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채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채널에서 오늘장 10분만, 뭐 개장 전 10분만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시장을 요약해주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뭐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앉아서 편하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매일 아침에 월스트리트 나우라는 방송이 있어서 그 방송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라던가 다양한 투자에 대한 전망과 의견, 이런 것들까지 다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채널에서 때때로 어떤 특정 기업을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 기업의 어떤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팔란티어가 있었고,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으로 별명이 붙은 최근에 상장한 코어위브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정말 뭐 많이 알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확신해갖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도 확신이 없고 잘 모르는데 남의 회사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채널에서 이런 영상 올려준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기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채널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셔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좀 서클이라는 기업을 매수했다가 매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서클은 제가 장기 투자를 할 자신이 없어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JP모건과 로빈후드를 담은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채널만 좀 꾸준히 팔로우업해서 들으시더라도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종목을 선정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채널 외에도 좋은 채널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채널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보시는 거,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자를 좀 따라서 투자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좋아하는 투자자로 워렌 버핏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 우리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캔 피셔를 좋아하는데, 이 캔 피셔가 운영하고 있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이런 주요 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다 공시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3F 포트폴리오인데 이것들을 올려놓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상세 설명란에 제가 확인하는 곳 한 군데 링크를 올려둘게요. 하지만 그곳 외에도 되게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쓰시는 AI한테 13F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 짜르륵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한 번씩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한 곳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을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본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여기엔 없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거, 여긴 있는데 나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비중 같은 것도 확인하면서 내 투자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걸 보고 따라한 건 아닌데 제가 캠피셔를 이제 좋아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은 4번째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수익률이 좋은 ETF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들을 좀 따라서 투자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TF라는 게 이미 이제 잘 나가는 운용사 안에서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구성을 해놓은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고 어떤 비중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제가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상장된 ETF도 좋고 아니면 국내 상장된 ETF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보는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ETF에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뭐 40, 50개 이상의 뭐 많게는 훨씬 더 많은 기업을 담고 있는 ETF들도 있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위 한 10개 이내로 여러분들이 내 종잣돈의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수익이 나진 않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또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주식시장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저는 M7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M7들의 비중도 가장 큰 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좀 뜨고 있는 종목들, 파크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파크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경제 기사 신문에 꾸준히 언급됐던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M7보다는 조금 낮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라클과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이제 M7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애플 나가고 그리고 오라클, 브로드컴 들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테슬라, 애플을 팔 생각은 없고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개별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도전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중소형주, 면서 성장주를 일부 담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적자 상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아주 작은 비중으로 대신에 얘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흑자 전환됐을 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길게 내다보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형, 중소형 성장주를 담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아이온큐 그리고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담아놓은 로켓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황 채널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언급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꾸준히 챙겨보시면 이런 작은 기업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금융주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종목도 한두 가지 정도 섞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이제 S&P 500 같은 지수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7과 파크,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 그리고 지수 ETF까지 이렇게 골고루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있으면 시장이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장기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비중 조절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별거 없죠? 하지만 수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돈이 뭐 증발했다라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증발했던 것만큼 그대로 다 돌아왔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때보다 조금 더 자산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무섭게 빠졌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게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사실 지난 10몇 년간 계속 박스피 안에서 머물렀잖아요. 그치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길 바라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사이클이 비교적 짧게 계속해서 빠르게 돌아가고, 이제 잠깐 조정을 받더라도 바닥을 찍고 나서 회복을 할 때는 항상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찍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단기간에 급락을 할 때 멘탈이 탈탈 털려서 내가 가진 주식을 다 팔지만 않으시면, 조금만 길게 버티시면 정말 수익을 저는 대부분이 볼 수 있다,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포 구간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의 구간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저는 여러 번 그걸 이겨낸 사람이니까, 이 공포 구간에 여러분의 멘탈이 털리지 않게끔 이제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에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만들었고, 현재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제린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남짓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번의 위기를 저희가 겪었잖아요. 작년 8월에 블랙먼데이, 9월에도 블랙먼데이, 그리고 올 1월 달에 딥시크발 충격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제 4월에 관세로 인한 해방의 날, 이런 것들도 겪었는데, 이런 고난이도의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저랑 같이 멘탈을 잘 이제 잡으면서 이겨내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분들도 수익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투자 기간이 짧아서 저처럼 몇백 프로의 수익률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복리 효과를 보려면 역시나 다른 재료보다도, 종잣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3년 뒤, 4년 뒤에는 저만큼의 수익률을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자로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제가 멘탈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멘탈이 문제다, 나는 종목 선정이지만 멘탈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 때마다 라이브도 해드리고 하니까 같이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선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카페에서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계좌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지수 투자라던가 아니면 커버드콜에서 받은 분배금으로 다시금 지수를 사는 이런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들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보여드렸더니 다른 분들도 그거 보시고 많이들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모셔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같이 좀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힌트 얻으시는데 저희 카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런 힌트가 항상 적중하진 않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언제 어떻게 표정을 바꿀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날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고 지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멘탈을 점점 키우고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이것보다도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종목에 대한 확신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는 종목 선정보다도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자기 확신해갖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될 수가 있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저는 이미 절반은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는 종잣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자 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태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정말 별거 없는 특별한 비법 하나도 없었던 종목 선정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의 제린스라이프 카페에 오시는 길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쉽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쉽고 단순한 투자로 부자가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